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남북회담과 관련된 자료를 해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요. 참 우리 정부의 대응 또한 아니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서로 도발하지 말자, 화해하자 얘기하면서 우리는 군사 이제 분계선 안에 있는 GP도 철수하고 또 해안도 다 또 평화지대로 만들고 바닷길도 열어주고 뭐 항공도 다 열어주고 그랬는데 북한은 사이버가 있었군요. 사이버로 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이버를 공격을 누가 했는지 알으려면 그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하자면 사이버 공격의 원출처를 파악하는 데 기술적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그런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이 우리 한국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해서 행한 사이버 조직 공격과 관련해서는 그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의 전형적인 그런 공격, 사이버 해킹의 기술적인 특징들을 다 갖고 다 파악하고 결국에는 시간이 걸렸지만은 다 확인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이렇게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해 이런 국면을 만들고 있고 또 이 남북 합의서에도 뭐 지상이든 육상이든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해서 해킹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이제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일체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침투가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북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절대 사이버 이런 공격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회담을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회담만 하고 이런 사이버 도발 같은 북한의 나쁜 짓거리에 대해서는 일체 국민한테 안 알려주고 이런 것이 더 문제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격 해킹 같은 것은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 또 그렇죠. 기업들이 알아야 마땅한 대응 조치를 기업이면 기업, 개인이면 개인이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1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대응 조치 취할 건 취하고 이런 거는 전 세계가 아니면은 주요 북한 해킹과 관련된 주요 선진국 기관들끼리 정보 협력을 통해서 이걸 차단하고 또 그 진원지를 빨리 찾아서 북한이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 전까지는 일체 몰랐다. 이것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도를 보니까요. 청와대는 뭐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인지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이런 사이버 해킹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죠. 또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은행 관련해서 또 우리 통신 장애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군사합의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도 이제 해석에 따라서 뭐 사이버는 지상에서 일어난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해상도 아니고 공중도 아니니까. 네. 이 컴퓨터가 다 지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군사 합의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사이버 공격을 안 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칙이 없더라도 유추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 합의의 기본 특징은 남북 간에 서로 도발하는 건 일체 하지 말자. 옛날같이. 이게 기본적인 큰 정신이에요. 그럼 그 정신에 맞다면 난 그 말로 사이버라고 하는 단어는 안 들어갔어도 그 합의 정신의 취지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지금 현재의 남북 간의 화해 국면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 정신과 취지에는 당연히 사이버 공격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격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도발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와요.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디도스 공격, 금융, 그렇죠. 농협, 그 다음에 다른 또 은행들, 그 다음에 방송국, 청와대, 국방부. 우리가 옛날에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사적인 도발은 눈에 보이는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응징을 하고 그 거부를, 대응을 하면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사이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이 사이버 전부 다 침투 여부를 동향을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국민이 알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 증강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이 해오고 있는 그런 핵 증강 활동, 핵무기 추가적인 생산 활동, 다른 핵 관련 그런 그 내부적인 자체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 고도화 작업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상업 위성들,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들의 언론 그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접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북한의 핵무기 증가 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정부 열리니까 그때서야 그거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외국 미국 같은 데 언론 기관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까막눈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당하게 알려줘야만이 북한 김정은이를 비핵화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협상에서 김정은이가 장난치고 김정은이가 벼락끝으로 들어가고 김정은이가 기만전략하고 김정은이가 시간에 질질 끌고 전형적인 북한의 잘못된 협상 행태를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저 신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당당하지 못하면 저 무시할 거냐.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다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당당해야, 네. 당당해야 이 협상 파트너가 만만치 않구나. 내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협상의 레버리지, 협상력은 더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사이버 해킹, 더군다나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몇 등 안에 안 들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러시아, 뭐 중국 이 정도 한 3, 4위, 4위밖에 안 됩니다. 1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1등이라는 얘기도 있고 엄청나요. 사이버 전사만 한 기본이 한 6천 명에서 다른 그 조그만 그 하위 조직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된다는 설까지 다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제3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이 저지르는 모든 사이버 공격은 통정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찰총국에서 나오고 주로 정찰총국에서 많이 나오죠. 정찰총국은 누가 하느냐면 김영철이가 총책임자지 않습니까? 그 김영철이는 우리 한국하고 할 때도 딱 최고 실세로 나오고 미국하고 할 때도 최고 실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김영철이는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당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말하자면 김영철이가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협상의 총지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정찰총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그런 그 성격, 그 다음에 북한의 협상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송지영 아나운서. 네. 지금 뭐 북한이 이렇게 사이버 전 관련 능력이 세계 1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북한에서도 이제 공대 같은 거 있을 테니까. 그 사이버전 능력과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또 많은 이제 빈농 이제 꽃제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북한의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낮을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매우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핵과 사이버 공격 여기에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게 살아남는 자기가 이 정부를 독재자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다 치중해야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을 흔히 우습게 보는데 북한에서 온 분들이 컴퓨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김책공대라고 하는 북한의 이제 수재 대학교에는 따로 이제 사이버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재들을 뽑아서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남의 거 해킹해서 거기에 마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수재들을 이미 능숙하게 이제 길러내서 예전에 우리 과거에 많이 이제 사이버 디도스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12년 6월에도 이제 그 사이버를 접속해서 고양이 사진하고 녹색 코드가 나란히 배열된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경찰청 이제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이거를 군원지를 딱 확인했더니 북한으로 이제 확인됐습니다. 근데 지금 평화의 무드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3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몇 번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어디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런 거 얘기하면 평화의 무드가 조금 그렇게 되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런 정부도 아마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디 분명히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거는 이제 평화의 무드 시기니까 그 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북한은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이버 공격은 한순간에 모든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전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뒤에서 누가 했는지 그걸 알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명히 놓지 않을 것이다. 계속 사이버 공격전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또 우리 많은 기관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짝 차려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정말 개인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알 수 없는 메일 같은 거 열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재작년도에 저도 이제 제 이메일이 해킹돼서 이메일을 완전히 폐지했다가 다시 이제 살렸거든요. 제 이메일이 뭐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당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격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고도로 발전된 이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매우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짝 차려야 네.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지금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은 단순하게 북한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누구든지 다 사이버 공격 해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관련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이버 이런 그 대응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기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사이버 관련 그런 그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사이버 안전 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서로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이면서 여태까지 사이버 안전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안전법을 국회가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사이버 도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이 관과 민을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그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버 기본법의 그 법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에서 있는 사이버 이 컨트롤 종합적인 타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권한 행사는 공공기관, 국가기관밖에 해당이 안 돼요. 네. 민간 부분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법에 제가 말하자면 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일어나는 그런 사이버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원이라든가 정부 기관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사이버 안전 기본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유, 뭐 차장님은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으니까 어쩌면 군으로 따지면은 뭐 참모총장이네요. 예, 국방부 장관 밑에. 예. 그 정도의 이제 위치에서 북한의 이런 사이버전도 계속 감시를 하고 또 대응책을 세워야 되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건데 이번에 정말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이거 유야무야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군사 합의에 이런 해석 문제를 두고 네. 서로 간에 이제 그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 당국의 채널을 통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항상 얘기지만 보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 측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바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합의서나 아니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북한의 이 사이버 도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안 해요. 항상 다 북한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련한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남북 간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게 말이죠. 지금 또 중요한 일이 터졌는데 미국이 말이죠. 화웨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서는 중국산 화웨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좀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또 다른 이유가 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를 쓰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아주 통신 전자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분야에서나 우리 한국의 이 삼성 스마트폰에 뒤지지 나머지 전반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 그 기술, 인터넷 네트워크라든가 이 휴대전화 기지국 관련 이런 통신 시설 장비 면에서는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화웨이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업에서 생산한 통신 장비를 쓸 경우에는 말하자면 미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수집 기능을 중국 측에서 더 쉽게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화웨이 측에서 초고속 인터넷 통신 기술로 5G를 쓰고 있는데 네. 이 5G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화웨이가 만든 장비를 사게 되면 말하자면 화웨이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적국의 정보전에서는 다 적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국의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수집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자기네가 필요한 정보를
투입시켜갖고 말하자면 상대방의 정보 여러 가지 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가. 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언론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중국에서 그렇죠. 몰래 도청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또 저 몇 년 전에는 미국이 유럽 정상들의 통화를 몰래 수집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한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청을 하고 난리들이에요. 그렇죠. 도청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내에서는 2012년도부터 미 의회가 이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도록 법으로 엄금을 하고 있어요. 야. 엄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말하자면 동맹국들 동맹. 지금 이제 보도된 바람에는 독일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이 나서갖고 이제 쓰지 말아라. 바로 왜냐하면 중국이 정보 수집, 염탐, 그렇잖아요. 통신 방해 이런 걸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의 취약점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화웨이 장비는 일체 쓰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러한 그 화웨이 제품 쓰지 말라는 것은 정부 기관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 있잖아요. 네.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해외에 미군 기지가 많잖아요. 그런 해외 미군 기지가 있는데 이런 민감한 통신은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지만 네. 다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민간 네트워크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민간 네트워크에 화웨이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하면 쉽게 해서 도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화웨이는 화웨이가 만든 제품에 대한 그걸 도청하기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 백도어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또 동맹국들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쓰지 말도록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에 단순한 이런 상업적 서비스, 상품 이런 무역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 체제, 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전쟁도 이미 시작됐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기술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장 많이 탈취해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이게 기술 유출의 90% 이상이 한 95%, 90에서 95% 정도가 전부 중국에서 가져갑니다. 산업 기술 유출이 전부 중국이에요. 이거 국정원에서 항상 단속해서 언론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업이라든가 우리 전자라든가 자동차 첨단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중국에 몰래 훔쳐가는 저 정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이거 이제 상품 무역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안 좋은 짓을 할 가능성을 빨리 막겠다. 왜냐하면 통신을 통해서 다 우리 미국 내 동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미국은 철저하게 통신 보안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는 그 IPTV, 그러니까 폐쇄로 CCTV, 예. 폐쇄로 CCTV, 이거 중국산 쓰지 마라. 예, 이거 다 해킹 가능성이 있다. 걔네들이 뒤로 들어와서 다 지금 뭐 정보기관도 지금 중국산 폐쇄로 TV를 쓰는데 다 이게 해킹 당하고 있대요. 다 보고 있답니다.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제품들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송지영 아나운서, 네, 중국산 화웨이 써보셨습니까? 안 씁니다. 아니, 중국산 화웨이는 안 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북한하고 우리 지금 여기 남쪽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전화 통화를 하려면 중국에 있는 전화기를 사서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커한테. 그래야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하고 중국 통신 기지를 통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건 뭐 화웨이를 통해서 뭐 정보를 뭐 유출하진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삼성 스마트폰이 그렇죠. 최고인데 왜 화웨이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정말 못지않게 미국 거 못지않게 정말 최고지 않습니까? 왜 중국산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남의 거 훔쳐가서 그대로 모방하는 거는 세계 그러니까, 1위지 일이죠, 않습니까? 일이. 계란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계란도 가짜를 만들어. 가짜를 이제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둔갑시키는 게 쌀도 중국인데, 가짜로 만든대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짜. 북한은 해킹하고 중국은 물건 팔아서 물건 속에다가 프로그램 숨겨서 또 해킹하고 이거 말이죠. 이 공산주의자들 믿을 수가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철저히 인식하고 말이죠. 우리가 북한과 대응했을 때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벌써 이미
군사합의는 어긴 거나 다름없고요. 우리는 군사합의를 계속 이행하면서 다 지금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팍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저희 신의 한수 처음 화면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에다 전옥현 안보정론TV 이렇게 치시면은 또 들어가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쪼이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빨리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전옥현 안보정론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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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